네, 황대한 매니저와 함께 간단하게 장마감 이슈들 정리해봤고요. 그날 좀 시장 움직임 중에서도 네. 눈여겨볼 만한 정보 부분들이 많아요. 정말 많은 뉴스들이 나오지만 그중에 취사 선택도 잘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도 시장이 좀 안정화는 된 것 같아서 네. 좀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중에서 네. 좀 더 편안하게 바라볼 섹터도 어느 가 있는지 또 두 분의 의견 들어봐야 되겠죠. 자, NBN골드 황대한 매니저 그리고 리워드홀딩스의 김성훈 이사 오늘 함께 하실 겁니다. 인사 나누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한 이벤트도 매일매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 댓글, 응원의 메시지 많이 남겨주신 분에게 저희가 알찬 선물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저희 방송화면 인증샷을 샵 2034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신 분에게도 저희가 알찬 선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요 주름 개선 앰플과 다이어트 보조제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이슈를 더하다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고환율에도 외국인은 왜 반도체와 2차 전지를 담을까요? 좀 물음표 달아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일단 두 분께 김성훈 이사님께 먼저 여쭤볼까요? 네. 얼마 전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지금 환율이 고점을 찍고 약간의 하락 쪽으로 기운다라면 오히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쪽으로만 방향이 흐를 수 있다 이런 네. 말씀 주셨거든요. 네. 자, 반도체와 2차 전지를 담는 이유에 대해서 네. 그래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부터 이유를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이제 환율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분명한 것은 환율이 고환율임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이제 우리나라 시장을 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일 연속 순매수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2020년 11월 달에 14일 연속 순매수가 거의 최장 기록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12일 연속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1,430원대 상당히 높은 환율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왜 여기서 환율에 대한 환차손을 어떻게 감수하고서라도 한국 주식을 사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데요. 1차적으로는 반도체 섹터 그리고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순수한 어떤 펀더멘탈적인 베팅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저점에 대한 어떤 통과 가능성이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퍼가 상당히 높습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성장 섹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QOQ 대비해서 숫자가 강하게 찍히고 있는 것이 오늘 에코프로의 실적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높은 상황에서 들어오고 있는 외국의 순매수는 일단은 한국물에 대한 어떤 매수보다는 1차적으로는 반도체 섹터와 2차 전지 섹터의 어떤 성장성과 업황에 대한 어떤 자신감 그리고 그것에 대한 장기 어떤 관점으로 들어오고 있는 롱자금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매니저님께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가 지금 10거래일 연속 네.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들어왔다가 오늘 매도로 살짝 전환을 했고요. SK하이닉스는 무려 13거래일 연속 외국인이 네. 담고 있는데 이렇게 반도체 2차 전지 많이 담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매니저님? 일단 저는 그동안 낙폭과대라고 이렇게 좀 보입니다. 그러나 네. 반도체와 2차 전지와는 좀 약간 다른 시각으로 좀 구분해서 보고 봐야 있습니다. 될까요? 네네. 이렇게 어떻게 보고 보십니까? 있는데, 일단 반도체 요번에 그 반등은 바운딩이라고 보는 거예요. 낙폭과대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2차 전지는 이제 추세다. 이렇게 네. 좀 보는 그 관점이다 이렇게 보는데 물론 이제 지금 그 반도체 부분에서 여러 가지 선반영이라는 부분이 가장 많이 부각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볼 때 물론 이제 TSMC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우리보다 크다. 대만 우리나라다. 그 중국에서 이런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는 한국 쪽이 더 이제 긍정적이다. 이런 그 측면이 있고요. 요새 1년 또 유예해 줬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은 이제 그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인데 저는 이제 뭐냐면 지금 이제 실적 장세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실적 장세라면 이제 그 반도체 부분에서 지금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보단 비메모리 쪽보다는 바로 그 메모리 쪽의 매출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쪽은 바로 이제 경기 관련주라고 보는데 지금 그 IMF도 그렇고 내년도에 경기를 가려 그렇게 좋지를 않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메모리 쪽은 영향을 좀 받는다는 건데 제가 이제 볼 때 올해 그 연결 기준 그 영업이익 전망치가 한 6% 정도 줄어든다는 얘기인데
내년이 어떤가가 가장 중요한데 내년에도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경기에 타서 메모리 쪽에서의 어떤 그 매출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반도체는 저는 물론 심리적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더 빠지면 이제 우리나라 주가 다 빠진다면 또 같이 따라 빠지는데 어느 정도 저점을 만들면서 바운딩을 하면서 주가가 가오같이 추세 하락이 안 되는 이런 관점의 흐름의 바운딩이라고 보고요. 다만 2차 전지는 아까도 이제 우리가 포스코 케미칼 이런 부분을 얘기했지만 네. 지금 이제 중국을 막음으로써 가장 급한 거는 미국입니다. 아니면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그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자동차는 바로 가가지고 이제 세금 때문에 세금이나 만드는 것 때문에 돈을 이런 그 감세 효과를 못 본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게 제가 볼 때 2차 전지가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BYD 아까 그 이런 부분을 갖다 배제시켰을 때는 2차 전지 업황이 굉장히 커진다. 여기에 대한 배경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전기 자동차의 침투율을 볼 때 지금 1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작년에 그 자동차 등록 대수가 2,500만 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기차나 물론 이제 그 전체적으로 볼 때 10만 대, 20만 대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럼 앞으로 이제 전기차 시장 계속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가격 다운은 되지만은 규모의 경제가 반영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는 좀 바운딩 쪽의 그 흐름을 보고 2차 전지는 폐배터리와 같이 동행해서 성장 산업이다. 이런 관점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좋게 보시고 반도체 네. 쪽은 현재 낙폭과대에 따른 그냥 단순 저가 매수를 해석을 하셨는데 네. 그럼 따로 나눠서 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네. 김성훈 이사님은 지금 반도체 쪽은 좋게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형 관점에서 투자 전략적으로 본다라면 어느 쪽에 더 관심을 갖는 게 좋은지 좀 네. 나눠서 말씀 들어보죠. 네, 반도체 예. 섹터 같은 경우에는 크게 칩 메이커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즉 소부장이라고 불리는 중소형주들이 있는데 네. 일단 중소형주들의 경우에는 쌉니다만 캐펙스 투자의 축소 그리고 가동률의 감소 이 두 가지 포인트로 놓고 본다라면은 지금 들어가시기에는 조금 이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에서 탑픽은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개로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 반도체 섹터의 경우에는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생각하시는 어떤 실적과 주가의 어떤 괴리감이 상당히 큽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주가의 저점과 고점이 실적의 저점과 고점에 앞서서 보통 2분기에서 길면은 3분기 앞서서 선행해서 반영이 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유념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얼마 전에 반도체 섹터 내에서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어닝 쇼크가 나왔습니다. 환율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큰 폭의 어닝 쇼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외국인들의 강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결국 내년 3분기 이후부터 반도체 섹터의 업황이 돌아선다는 것을 지금부터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하나 반도체 섹터에 그렇다면 본격적인 상승세는 언제부터냐라고 질문하신다면은 지금은 어느 정도 저점을 잡는 구간이고 연말 연초 고객사의 반도체 재고 조정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전자와 하이닉스의 재고 조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라면 그때부터는 생각보다 강한 바운딩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업황은 좀 저점은 다졌지만 다시 올라가는 데는 좀 시간은 걸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2차 전지 쪽은 어떨까요, 메이저님? 2차 전지도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장비주, 또 일단 메이저님이 폐배터리 전문가시고. 그렇죠. 전통적으로 볼 때 이제 양극재, 음극재, 뭐 전해질 쪽이 있겠고요. 최근에 그 다시 동행하는 게 이제 폐배터리하고 충전 쪽이라고 이렇게 네. 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2차 전지 양극재도 아마 가장 미국에서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보기 때문에 성장성은 보이지만은 가격 다운을 시키는 게 배터리의 가장 급선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지금 테슬라에서 목적 한 2분의 1 이상 그 배터리 가격을 낮추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과거의 어떤 수익률 부분에서 양극재 부분에서는 그 수익은 계속 나겠지만은 그 수익률이 과거보다는 좀 더 많이 매출이 나오면서 이제 규모의 경제로 가지 않나 보는데 제가 이제 보는 2차 전지 양극재, 음극재는 2년 전부터 올라왔습니다. 바텀에서.
그래서 저는 상당히 많이 올라와서 그 반영률이 갈수록 한계 체감이 오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폐배터리는 올해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폐배터리는 2차 전자 같이 궤도를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1년 차가 있지만은 지금 현재 대개 이제 7, 8년 정도 그 이후에 그 폐배터리의 이런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그 정부가 계속적으로 이런 정부의 정책안을 만들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폐배터리도 이제 재사용, 재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는 위치에 오고 있다고 보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차 전지 개념을 본다면 폐배터리와 또는 거기에 따라서 무선 충전, 또는 이제 ESS라고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 이런 쪽이 향후에 주가의 그 반등이 되지 않아. 다만 이제 양극재도 많이 빠졌어요. 최근에 맞아서 이제 반등은 하고 있지만 그거는 작년 재작년에 많이 떴기 때문에 가구같이 100% 200% 올라가기에는 약간은 현재 그 하이 레벨에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외국인이 이렇게 들어온다는 굉장히 반가운 일이긴 합니다. 그랬을 때 반도체 2차 전지 어떤 시각에서 봐야 되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 장의 이슈 정리해봤고요. 이제 오늘 전반적인 흐름이 특징주 몇 종목이 좀 묻어났는지 시장 이야기와 함께 종목 이야기 들어봐야죠. 자, 특징주 확인하고 오겠습니다.